안녕하세요. 봉포터의 흔한 일상 봉포터입니다. 오늘 갈 곳은 전쟁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입구를 들어서면 호국 추모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호국 영령들께 먼저 묵념을 드릴 수 있는, 그들에게 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끼줄로 꼬아진 저런 모양도 있고요. 앞에 이런 돌도 있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옆에 이제 고조선부터 전쟁과 평화라는 이 글들 중에서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방금 막 전쟁 역사관에서 일관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시면은 이런 공간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크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레이션으로 대체를 하려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또 마이크를 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입에 단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전쟁 역사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요런 이제 화약이 좀 발달이 되면서 요런 큰 또 대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인양요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미양요. 중간에 보면은 이거는 무슨 옷일까요? 이거는 미군들 옷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요건 일본 군복인가 봐요. 이게 일본 제국군 군대라고
군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영국 보병 전투복이고 이게 당시 우리나라 군복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무기도 엄청 좋은 무기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한 대한제국 때의 옷들입니다. 군복이라고 하네요. 보통 군복에는 이제 전투복도 있고, 그리고 행사나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는 정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복을 재현을 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군의 한일 무장투쟁, 독립군 부대기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하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열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광복군 군복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광복과 더불어서 이제 국군이 창설이 됩니다. 3군 중에 해방병단, 즉 해군의 모체가 가장 먼저 창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규군으로서는 해군이 가장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보실 곳은 6.25 전쟁실입니다. 여러분, 북한군 남침입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쪽으로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 나쁜 놈들. 5만 명 이상의 정예 전투병을 지원한 중국. 정예 전투병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전쟁을 하도록 준비된 병력이겠죠. 근데 그거를 5만 명 이상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에 북한군의 잦은 무력 도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남침을 아예 그냥 전투 명령을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잘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당시 6.25 전쟁 때 쓰던 무기입니다.
이게 105mm 곡사포, 그리고 이게 백두산함 함포입니다. 네, 이게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백두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백두산함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사관학교에서 쓰던 실습함으로 쓰던 화이트헤드호의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사왔는데, 이게 무장이 안 달려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해서 장착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 되게 됩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미국 그 해군사관학교 실습선일 당시에 화이트헤드호였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 백두입니다. 백두. 이거는 그 당시에 거기 신문에도 실렸대요. 되게 신기하다고. 군이 이제 전투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마네킹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뭐 더 말도 안 되게 심각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학도위원군.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군대로 징입이 되게 되는데, 6.25 전쟁 당시에는 이 고등학생들이 와서 직접 또 나라를 지켰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울을 되찾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수도 탈환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한군을 끊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죠? 인천에 상륙한. 대통령의 특명, 중앙청을 탈환하라. 서울의 상징인 중앙청은 반드시 국군의 손으로 탈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해병대 6중대 1소대가 가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에 맥이 끊기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긴급 요청을 지원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편지. 이게 당시에 중앙청, 그 다음에 국기. 공산 치하의 3개월 북한군의 폭정.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인민재판, 강제징용, 납북 등의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물론 공산주의를 동경했던 좌익들까지도 반공주의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처참하네요. 학살당한 여성들, 그다음 납북하다가 낙오가 된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인민재판, 진짜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익인사, 자산가, 공무원, 종교인, 군경, 가족 등 반동 분자로 몰았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몰아 죽인 거예요. 인민재판에 세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수가 25,000명에 25,000명에 달합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반공인사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면은 뭐 강제징용, 납북하고 뭐 식량 압수하고 배급 제한. 참.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북진을 합니다. 전동량 같은 경우가 장 하나만 군공군의 개입과 재반격 작전. 미군이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국군이 피난민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에 남게 된다면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야? 공산당이죠. 이들을 모른 척한다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장군님,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출을 하도록 하라. 누가 했어요? 미군이 했어요. 미군이. 이래도 미군이 우리 적입니까? 이게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이게 105mm 포입니다. 포탄. 포병들이고요. 각 군별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디자이너가 이런 공간에 대해 빨간 명찰 멋있습니다. 반공 유격대래요. 이건 정규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봉기를 해서 북한과 소련과 중공군에 대항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나랑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철도 뭐 이렇게 심지어 지게꾼들까지 전쟁 물자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 지금 역주행하고 그쵸?
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또 참전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진해 통제부에서 육군, 해병대 4기, 이런 게 진짜 걸스 캔도 애니띵 아닙니까? 저 6.25 전쟁이 끝나고 계속 얘네가 도발을 합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이후까지. 근데 이래놓고 우리한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참, 이런 책이 또 놓여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국어판은 다 없어요. 영문판만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마지막 전시실입니다. 이게 바닥에 보면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묘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각 나라 국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다른 나라 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안 보이기는 한데 엄청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안 사실인데 유엔군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되게 오래된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창설된 유엔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엔군이 6.25 전쟁 때문에 창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땅 따먹기처럼 나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뭐 자기가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 나라의 말도 모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는데 단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들에게 결거합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엔군,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남침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6.25 전쟁에 참전을 해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군사를 보낸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무기들, 장구류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조종사들 조정복, 그 다음에 미 해병대, 해군, 공군, 육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참전했던 나라가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지만 얘네는 남반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예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그 다음에 또 형제 나라 터키, 태국도 와서 싸워줬고요. 그리고 남아공, 그리스, 그 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진짜 엄청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군번줄이라 그러죠. 도그택 모양의 사람, 그 군인들 얼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거는 피난 간 곳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 겁니다. 집 짓는 것도 알려주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일손도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시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도로도 다시 깔고 있죠. 저 뒤에 보면 내가 아까 전시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중간중간에 그 박물관 여기 관리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6.25 그 관련해서 6.25는 남침이잖아.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한 남침인데, 근데 그게 너무 그런 게 이제 역사적인 팩트나 자료들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와서 그거를 너무 자유주의에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뭐 그런 민원은 둘째 치고라도 그거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뉴트럴하게 바꾸겠다, 좀 더 중립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직원의 말이 나는 좀 더 충격이긴 했어.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더 뉴트럴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걔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팩트 아닌가? 팩트를 더 나열하라, 뭐 더 중립적으로 하라 라고 하는데,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그건 그렇고,
이제 야외 전시실을 가볼 거야. 거기는 실내에는 전시를 할 수 없는 큰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야. 야, 나 이런 전시실이 있는 거는 또 처음 봤네.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 응? 근데 먼지를 좀 닦기에는 너무 높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외 파병실? 이야, 엄청 갔네, 엄청 갔어. 한번 가봅시다. 우와,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 배가 LST라는 거예요. 예, LST. 저는 해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도 LST를 탔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배는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배는 아닌데 이렇게 생긴 게 옛날 구형 LST예요. 저는 이거보다는 신형을 탔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 이게 위봉함, 운봉함, 뭐 북한함 많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6.25 전쟁도 가고 뭐 6.25 전쟁 2차 대전 때부터 썼던 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그 배들이 6.25 전쟁도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도 참전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해군에서 갔던 게 백구부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전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게 당시에 그 적군들, 베트공들 공산진영 측에서 쓰던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적성화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미군 측, 그 다음에 자유진영 측에서 사용을 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갔던 해병대, 지금은 해병 2사단으로 뭐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해병 2여단이었나 봐요. 그래서 해병대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호부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백마부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세 부대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베트남에 있던 우리나라 그 부대가 주둔을 하던 전술 기지라고 합니다. 엄청 촘촘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교통호나 참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관제 초소까지, 중간에 철책들도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중간에 헬기장도 있습니다. 막 참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측진지, 그 다음에 포대도 있습니다. 포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건축 기술이 굉장합니다. 엄청 멋있어요. 북한의 도발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네요.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보십시오. 북한의 주요 도발 연표입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탐을 냅니다. 심지어 2010년에 이르러서도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탐을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상국 상사님 유품입니다. 그리고 생존자와 백령도 출연이 사건 당시 국가는과 백색 선명 기록을 관측했다는 점을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도 2010년 7월 이게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미루나무 베려고 하다가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다구리를 놓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사람들 죽이고 뭐 난리 났죠. 미군 장교 2명을 살해를 하고 9명 경비병을 중경상을 입힙니다. 심지어 과거 맹방이었던 러시아의 조선시대에 나온 말인데도 진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저도 밀리터리 매니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네요.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사. 요거는 제가 서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그리고 여기는 지상무기 관련해서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또 잘 만들었을까? 응? 아주 잘 만들었어. AAV. 야, 이거 작살납니다 이거. 이야. K55 자주포. K9. 다연장입니다, 다연장. 이거는 다른 거는 보면은 다 이제 얼룩무늬 뭐 이렇게 그런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디지털 무장이 되어 있네요. 디지털 도색. 20mm 발칸. 20mm 발칸은 저희 우리나라 함포에도 달려 있습니다. 제가 LST 그거 탔었을 때 22mm 포가 22포에 들어가 있었어요. 22포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 공용화기. 개인 화기복 공용화기. M1부터 그 다음에 M16.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제식 소총이 M16이라 가지고 저는 계속 M16만 썼어요. 예비군 가서도 M16만 썼습니다. 이렇게 M1 예비군 가면 M1 써본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M16만 계속 써봤습니다. 뭐 K2도 써본 적이 없고요. M60 뭐 이런 총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쭉 변화를 한 건가요?
K2 맨 위에 게 초기형이래요. 초기형. 초기형에서 쭉 변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K2. 신기합니다.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야, 이거는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영어 그런 총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지? 화면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중기관총 K1 수류탄도 있고요. 박격포. 이번에는 미사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군이 쏘는 미사일들입니다. 호크, 나이키, 현무, 천마, 신궁 뭐 이런 거, 지대지, 지대공, 지대함 그런 미사일들이죠. 한마디로 이게 발사가 되는 게 땅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뭐 지대지, 지대함, 지대공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군함에 장착되는 겁니다. 해성,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뭐 이렇게 뒤에 상어가 들어가잖아요. 상어가 들어가면은 어뢰예요, 어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추진체가 이렇게 보면 로켓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애인데 이렇게 스크류 달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물 속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에서 항공기, 군함기에 탑재되는 무기들입니다. 지금은 이게 그냥 전시만 돼 있는데 이게 안에 뭐 그런 거는 포격이나 뭐 이런 건 다 없을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봤던 그 저 플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가장 많이 봤던 그게 맨 위에 있는 거 얘랑 얘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제 사이드와인더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F-16이나 그러니까 날개 끝에 달려 있는 애들이고 이거는 앞에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레이더나 뭐 그러니까 카메라나 그러니까 뭐 적외선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유도를 해서 정밀 폭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디 비행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F-14를 조립을 하면서 얘를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상무기 쪽입니다. 전투함, 충무공정, 뭐 제1호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샀던 군함, 군함 1호죠. 백두산함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구축함이 충무함이래요. 충무함에서 사용되던 속도 조절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속도를 조절하려면 엔진 쪽으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관 쪽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호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연평해전이나 그때 일어났던 거 보면은 참수리를 아실 거예요. 참수리 고속정의 그 전신 뭐 제비호도 있고 한데 학생호가 이제 거의 뭐 그 초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적으로
전투함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산급 호위함, 제주함이 있고요. 무장을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울산급 호위함은 FF예요. FF. 프리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F.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뭐 무장의 개수로도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면은 숫자 보이시죠? 숫자가 9로 시작하면은 호위함입니다. FF. 그리고 이거는 포항급 초계함. 요거는 무장도 호위함에 비해서 훨씬 적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앞에 숫자가 7로 시작하죠. 7로 시작하니까 이거는 초계함입니다. 이거는 PC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군에서는 피철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 위에 있는 울산급 같은 저런 호위함보다는 훨씬 배도 작기 때문에 파도에 많이 흔들리고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KDX-1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지금 이 배는, 이렇게 된 배는 총 3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함대, 2함대, 3함대 각각 한 대씩 배치가 돼서 그 각 함대의 그 기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이 배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병들은 못 타요. 이거는 부사가 나고 장교들만 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제가 탔던 고준봉급 상륙함. 네, 고준봉급 상륙함. 저는 이 배를 탔어요. 이거는 훌럼버가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탔던 배랑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작은 요런 돔 형태로 된 거 보이시죠? 이게 20mm 발칸이거든요. 이게 이제 있으면은 이게 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뒤에도 하나 있잖아요. 뒤에도 있으니까는 저게 이제 왼쪽에 있으면은 그 짝수가 붙어요. 그래서 22포.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이니까 홀수가 붙어서 21포. 그래서 저는 아까 22포 저기에서 이제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991. 이게 이제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 그런 뭐 세계적인 그 군사 관련해서 그쪽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뭐 동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네모난 요 판 보이시죠? 요거 앞에도 있거든요. 앞에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가냐? 미사일이 나갑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헬리콥터도 들어갈 수 있는데 헬리콥터 무려 2대나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골키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도 미사일을 한쪽에만 8개씩,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16개. 그리고 이것도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요거는 파일 처리 아니고요.
이거는 기만 체계예요. 기만 체계. 저게 미사일이나 아니면 레이더를 이제 혼용시킬 수 있는,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된 거, 이게 그겁니다. 이지스 레이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미사일. 5인치 함포. 큽니다. 귀종.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 쪽으로 가볼까요? 먼저 이렇게 프로펠러 단발기에서 제트기로 갔다가 F5로 갔다가 F16으로 갔다가 지금 F15 슬램이글. F15는 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제트 엔진의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그리고 F51 무스탕.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굉장히 또 우리나라 6.25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율곡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무기를 계속 현대화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더 좋은 무기를 사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에서 사온 게 이 F4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카이랑 대한민국 공군이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KTX-1. 이게 웅비호라고 이제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게 여기가 전시돼 있네요. 훈련기. 이건 실제로 봐야 된다. 진짜 커요. 요건 우리나라 헬기들. 쭉 뭐 해군에서 쓴 헬기, 수리온, MD-500, 아파치까지, 최근에 들어온 아파치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KF-X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셨던 웅비호가 KTX-1이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제트 엔진으로 쌍발은 아니구나. FA-50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경공격기입니다. T-50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훈련기로도 사용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전시실이 왜 이렇게 많아?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 우와. 여러분, 이게 이승만 대통령 의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일성 승용차.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사하신 분들, 6.25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전쟁과 무력 도발에 참전하셔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단을 담고 있는 전사자 명비입니다.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기념관 양쪽에 긴 통로로 해가지고 다 있어요. 이쪽에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는 해군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지금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도착을 한 게 한 2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시간이 5시 18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밀덕 들어오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는? 이게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겠고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엄청 넓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내 전시장에서는 전시를 하기 어려운 대형 뭐 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장갑차, 전차, 그 다음에 심지어 항공기들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해군 프로펠러기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F4 전투기도 있고, 미그 19, 이건 북한에서 운용하던 기체인데 이웅평 상위가 우리나라에 이거를 타고 귀순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상가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이거 오늘 더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더 찍고 싶은데 이게 또 몇 분짜리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한 3시간짜리로 나올라나? 진짜 크네요. 항공기들. 진짜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야 니네는 왜 여기 나와 있냐? 응? 이 뭐 수당은 더 주나? 항공기도 되게 좋아해서 항공기도 더 보고 싶은데 일단은 생각보다 지금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참수리 사무치로정, 여기도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인지라 지금 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빨간 요 자국들을 보시면 이게 다 피탄 흔적입니다. 피탄 흔적. 피탄이라는 게 이제 탄을 맞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집중 사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수리가 다른 군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 뿐이지 얘도 실제로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 커요. 3575. 아쉽지만 지금 비가 와서 다음번에
다시 와야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시즌2로 여러분들 그때는 야외 전시장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을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안녕. 아니 남산 쪽은 저렇게 햇볕이 나고 좋은데 왜 여기는 비가 오는 걸까? 응? 아무튼 저는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